자, 윤정 기자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국방위 현안 질의에 보면은 육군참모총장이 나왔고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 나왔는데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실질적인 책임자였고 지휘계통 책임자였고 게다가 이제 계엄사령관이라고 하면 이 계엄 사태를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게 좀 취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자신은 알지 못했다, 명령을 하달만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는데요. 네. 특히 이 국회에서는 지금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군이 국회에 난입하고 유리창을 깨는 사안도 인지하지 못했다. 국회가 작전 목표인 줄도 몰랐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들어갔는지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이 추미애 의원은 그렇다면 국회에 진입한 이 특전사 그리고 수방사에게는 도대체 누가 명령을 내린 거냐.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을 오후 질의에서는 불러서 이 명령 체계에 대해서 지휘계통에 대해서 이 질의를 하겠다라고 호통을 쳤고요. 또 허수아비를 지금 앉혀놓고 있다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박안수 육참총장은 군사적으로 급하게 진행돼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라면서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듯한 답변도 내놨는데 네. 특히 이 포고령과 관련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 그 포고령을 받았을 때 순식간으로 읽어봤다. 그런데 자신이 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건 법무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포고령에 시간이 10시로 나와 있었는데 이 포고령이 실제로 이 발효가 된 건 11시였잖아요. 오후 11시였는데요. 이게 막상 받고 나니까 시간이 맞지 않아서 시간만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김선호 이 차관은 지금 사실상 당시에 그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의에 역시 답을 하지 못했는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설계를 한 게 김용현 전 장관이냐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고 답을 했고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없다. 다만 이게 국방부 차원에서 작성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얘기를 들어보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어봐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뭐 사퇴를 했고 면직이 됐기 때문에 오늘 현안 질의에 나오지 않아서 그 내용을 물어볼 수가 없었고 답변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김 전 장관이 어떤 자리를 나와서 어떤 자리가 만들어져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태에 대한 그 근본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게 되는 네. 미궁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전직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불러도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네. 수사가 아니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국방부 차관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위 계엄 사령관을 지냈던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는 매우 좀 공포스러운 지금 이 답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고 책임자인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계엄군이 이동했다라고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 스스로가 입으로 얘기하는 상황. 계엄사령관은 그럼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했냐 그랬더니 예. 추정컨대 대통령 아니면 소위 국방부 장관이 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엄은 아무도 모르게 대통령과 저희 전 국방부 장관 2인에 의해서 기획되고 실행됐다라는 것이고 그 실행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계엄사령관 이하 모든 예를 들면 군 부대 같은 경우는 내용도 모르면서 국회에 무기를 들고 갔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본인들 스스로 얘기하듯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된다는 걸 국방부 차관도 알고 있고 저희 계엄사령관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이동하는데 그것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다. 그럼 이 얘기는 앞으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해서 비상계엄을 항시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저는 이게 예비대응 계엄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이 양반 군 경력이 어떤 거냐면요.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그다음에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합동참모본부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원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겁니다. 원래대로는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전통이라는 거죠. 전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저희 전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대통령에게 이전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 그럼 이건 그냥 일방적으로 우발적으로 제기된 비상계엄이 아니라 충분히 예비돼 있고 준비돼 있었던 과정 자체가 벌어졌고 그 벌어진 과정에서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에 그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아주 급박스럽게 대통령의 당화 발표와 계엄사령관 임명을 통해서 지휘는 국방부 장관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제가 볼 때 매우 위법적, 위헌적 행위이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수사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통령이 등장하더라도 이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 인정해버리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매우 공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사 탄핵 소추 관련한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금 뒤에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나눈 현안한 질의에 한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현 전 장관의 입을 통해서만 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모든 과정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물러났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이 긴급 현안 질의가 있는 오전 한두 시간 정도를 앞두고 이제 면직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면직 제가 처리된 시점을 놓고도 다시 많은 궁금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면직 됐으니까 이 현안 질의 안 나온 건지 못 나온 건지 이 부분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 국방부를 통해서 본인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바로 사표가 수리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오늘 국방부 현안 질의에 있어서 출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았는데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네. 제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결국에는 계엄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차관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추미애 의원이 여기에 대해 허수아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김용현이 나와야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국방장관의 직위를 이제 잃었고 또 심지어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더 이상 국방장관의 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 폐기가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조금 아까 행정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서 김용현에게 어떤 캐물을 수 있는 기회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수사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께 이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는 절차를 갖지 않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을 해서 어떤 그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사의 표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경질을 하는 형태로 갔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돼도 국민들께는 지금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의 표명한 것을 오늘 오전에 받은 것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조금 전에 나왔던 현안 질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당시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이 박안수 사령관이 왜 임명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설 1위가 어떻게 보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인데 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임명한 내용 이것도 사실 앞뒤가 좀 맞지가 않다,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윤지원 기자.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역 군설 1위이자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김명수 합창의장까지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야 이 발표를 보고 상황을 파악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을 맡은 것도 어떤 면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육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박안수 육참총장도 육사 출신이라는 것이 네.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결고리가 그 부분이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분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